일단 있잖아,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랑 여러분 당연히 그냥 보지도 않아도 우리가 태생부터 생각해 보면 그냥 역함수가 관계야. 그 정도는 알겠지? 알고 있지?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밑에 몇 제곱을 했을 때 어떤 수가 나왔다 라고 표현한 게 우리가 그냥 지수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n을 우리가 만약에 그냥 함수값인 y를 하고 표현을 했으면 그냥 x에 대한 함수인 거야. 그러면 로그라는 게 표현 자체가 뭐냐면 만약에 로그 a의 위치 a의 n이야. 그 말은 a의 얼마큼을 거듭 제곱해야 n이 나오는가가 된 수가 우리가 로그잖아, 로그.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알잖아. a의 로그 a의 n 하면 그냥 n이 나오잖아,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로그랑 지수는 x랑 y랑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x랑 y랑. 그럼 x랑 y랑 바꿔놨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 공수 2에서 역함수를 배웠을 때 x랑 y랑 바꾸는 게 역함수가 거잖아요. 그건 알죠? 맞아. 맞지? 그래서 얘랑 그냥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갈 것 같고, 근데 로그에서는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다 알겠지만 여러분 딱 저거밖에 없어. 로그랑 지수는 그냥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 다 x랑 y랑 다 반대야. 다, 둘 다. 그러니까 지수 함수는 어때? 내가 a가 밑이 1보다 클 때만 일단 따져볼게. 지수 함수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정의역은 x는 모든 실수지. 지수 함수. 자, 지수 함수에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야. 왜? 이쪽 마이너스 이쪽 끝부터 플러스 이쪽 끝에 있는 x를 싹 다 대입하잖아, 그치? 근데 정의역은 모든 실수인데 치역은 어떻게 되지? 치역은 0보다 커. 양수 치역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반대로 해보자는 거야. 계속 반대. 그러면 로그 함수는 기본이 어떨까? 똑같이 밑이 1이야. 그럼 로그 함수는 x랑 y의 특징을 바꾸라 했잖아. 그러면 치역을 x로 갔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지? 0보다 크다. 그렇죠. 그러면 치역은 모든 실수. 맞아요. 모든 여기에 x의 특징이 여기에 y가고요. 여기에 y의 특징이 로그 함수의 x로 갑니다. 이건 당연히 알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로그 함수를 그려보면 여기가 0,1이잖아. 그러면 x, y를 바꾸면 1,0이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y는 ax라고 하는 그래프는 정점 0,1을 지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특성?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뭐가 알아야 돼? 이거 정점 말고 또 있어. 우리가 그래프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면 그렇죠. 이럴 때 점근선은 x축이야, 그지? 그러면 로그 함수에서의 점근선은 그렇지, 반대로 해야지 무조건. 그래서 y축이 점근선이 되니까 그래프 모양이 여기에 달 듯 안 갑니다. 그죠? 점점 근처로만 가는 거고.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극한에 대해서 알겠다면 약간 그럴 땐 좀 다르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특징이 x랑 y랑 바꿨을 때 서로 값을 같은 값을 갖게 되잖아. x, y 바꾼 거. 맞아? x, y를 바꾼 거에 대해서 서로 값이 같다라는 의미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니? 대칭이동에서 여러분 공수투 X, Y 바뀌는 게 같다. 어. 원점. 그 원점은 부호가 바뀐 거지. x,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뀐 게 원점 대칭이고요. 승아. 얘들아, x 값이 x, y가 y, x랑 똑같하게 돼. 그럼 이거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배웠어? Y는 그래. Y는 X.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리고 대칭이다라는 말은 그 값이 여기서 수직으로 이쪽 값이 이쪽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 역함수 관계 있을 때 y는 x잖아. 그러니까 문제에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게 y는 마이너스 x로 표현되는 이런 직선에 대해서 항상 수직이 되잖아, 그지? 수직인데 요 점이랑 서로 대칭 관계에 있다. 그게 역함수의 기본이야. 그러면 여러분 역함수를 나중에 더 익숙해서 알겠지만 얘가 만약에 평행이동이 돼서 어떤 그래프가 됐어. 그럼 얘도 거기에 맞는 평행이동을 같이 해주게 되면 x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 지수함수에서 x로 a에 x-m 플러스 n이 됐어. 그러면 요거에 로그 함수인 역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이것만 보고. 자, 이건 뭐냐면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으로도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니 x랑 y의 특성은 반대로 한 게 로그 함수라 그랬잖아. 지수 함수에서. 맞죠? 그러면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는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로그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로그가 만약에 로그 a의 x인데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n을 써줘야지. y의 특징이 x로 간다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x의 특징이 y로 가니까 플러스 m으로 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기억 되게 잘해야 해요. 그게 이따가 문제 푸는 요령에도 나와. 맞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해줄 게 있어.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활용해서도 중요한데 이런 거. 자, 로그 x의 제곱과 versus라고 하고 로그 2 로그 x.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일 수 있잖아. 차이점이 뭘까? 이거 실수하기 되게 좋은 거야. 소원아 뭐 마셨는데도 그래? 2% 부족하네. 얘들아, 로그 x제곱과 2로그 x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되게 중요해. 이 개념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시간도 시간이니까 한번 진짜 너희가 딱 생각해봐봐. 자, 일단 얘는 있잖아요. x의 제곱이 현재 진수잖아. 물론 우리가 이 지수가 이 앞으로 보낼 수는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보낼 수가 없어. 얘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보내야 돼. 이거 보내는 거 정확히 알려면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야 돼. 얘는 그 차이 알겠어? 얘는
지금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1 x로 줬잖아요. 그래서 얘 여기에다 넣어서 이게 올려가지고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정의역에 대한 정의가 달라집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1번 여기 2번. 자, 1번은요. x가 음수여도 돼, 안 돼? 되죠. 승우야. 네? 돼. 맞아. 잘했어. 왜? 여기는 x가 뭐만 아니면 될까? 0. 응? 네? 맞아. 너 네. 내가 한 번 더 물으면 왜? 확신을 가져. 맞아. 1번은 x가 난 0만 아니면 돼가 돼. 어차피 x 제곱이 현재의 진수니까, 그지? 진수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x는 0이 아니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근데 두 번째는요, 다릅니다. 이 로그 x잖아요. 그럼 x가 어때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x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럼 1번과 2번에 그러면 정의역이 누가 더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번. 그렇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 정의역에 대한 내가 어떤 집합을 A라고 해. 여기에 정의역에 대한 집합을 B라고 해. 집합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가 더 크니까. 맞아? 더 많으니까. 그래서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로그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일단 기본 개념 알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x 특징, y 특징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뭐든지 반대. 아 맞아. 내가 지수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실수였지. 그러면 로그 함수에서는 치역이 실수구나. 그 다음에 반대로 정의역이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로그에서는. 근데 둘 다 똑같은 경우가 나요. 이것만 달라. 이것만 똑같아. 뭐가 똑같을까? 이거 머릿속에 잘 주세요. 뭐냐면 지수함수가 증가하면 로그 함수는 감소의 반대로 어때?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야. 네. 그럼 로그 함수는 어떤 함수야? 증가함수. 맞아. 로그 함수도 증가함수야. 이게 항상 똑같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차이점을 잘 두자는 얘기야. 다 x, y가 반대지만 지수함수가 증가하면 로그 함수도 증가함수야. 그러면 지수함수가 감소, 밑이 0과 1 사이겠지? 이런 지수가 감소하면 로그 함수도 감소함수야.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보겠어요. 이건 지금 선생님이 로그가 지수가 증가하면 지수함수가 증가하면 로그 함수가 증가한다. 그지? 소은아, 너 벽이랑 키스하겠어. 벽 더러워. 정신 차려. 그 다음에 자, 지수함수가 증가해. 그러면 로그 함수도 증가해. 맞아요? 그 다음에 뭐 밑이 0과 1 사이여서 지수함수가 감소해. 그러면 로그 함수는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이거 잘 못 그리는 애들 많아. 로그 함수도 감소함수여야 되겠지?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긴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랬을 때 보면 여기가 0,1이잖아. 그러면 로그 함수는 1,0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점근선이 어쨌든 y축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지. 이거 은근히 못 그리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특징 하나 더. y는 x에 대해서 잘 못 그렸네. y는 x에 대해서 여전히 대칭이야. 맞아? 그런데 우리가 감소함수에서 역함수, 증가함수하고의 역함수, y는 x하고의 우리가 알겠지만 교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개수들을 따질 때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 뭐하고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잖아. 맞아? 기억나니? 그러면 증가함수는 어때? 만약에 교점이 있어. 역함수와 원래 함수, 원함수와 역함수가 교점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기억나니? 공수 2. 기억나? 자, 그러면 이건 되게 공수 2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다시. 그러면 공수 2까지 같이 입력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에서 되게 중요해 본 게 증가하는 함수야. 증가하는 함수일 때는 만약 원함수와 역함수가 교점이 존재해. 아주 뭐 예를 들자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증가해. 맞아? 그러면 요거의 역함수는 뭐 이렇게 간다 치자. 그러면 어차피 둘의 교점은 증가함수일 땐 무조건 y는 x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y는 x와 원함수가 됐든 역함수가 됐든 y는 x와의 교점이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이 돼요. 이해돼요? 그게 증가함수일 때는 이게 가능해. 근데 역함수가 감소함수일 때 역함수는 내용이 달라요. 이렇게 y는 x랑 교점도 물론 있지만 어떨 때가 있냐면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 이거 유리함수 할 때 안 배웠나? 뭐야? 자, 감소함수일 때는 역함수와 원함수하고의 교점을 단순히 y는 x로 가지고 표현할 수 없다. 기억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공수투.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x분의 1을 해볼게. 자, y는 x분의 1의 역함수는 뭐야? 그러게요. x랑 y랑 바꿔봐. 여전히 y는 x분의 1이잖아. 자, 우리가 역함수라는 게 뭐야? 내가 x는 y분의 1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x랑 y로 바꾸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까지는 식 변환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는 x, y를 결국 대칭 이동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바꾼 거지. 바꿔놔야 이게 f 인버스 x가 되는 거지. 얘는 fx. 야, 그러면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런 감소 형태의 원함수가 있어. 그럼 얘는 y는 x와의 교점만 있는 게 아니라 얘랑 그냥 일치해 버려요. 맞니? 이해돼요?
일치한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교점이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함수들을 잘 보면 어떤 감소 함수는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다른 감소 함수를 딱 봤더니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좀 못 그렸는데. 그래서 보면 y는 x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점이 또 생기기도 해. 잘 못 그렸는데 이렇게 하여튼 세 개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그냥 머릿속에 그냥 외워봐. 감소함수일 때는 y는 x랑 교점이 원함수와 아이고 우리 승함이 지금 졸리고 큰일 났네. 나 어떡하니? 내 목소리 때문이야. 와 지금 막 거의 승아 나 지금 막 무서웠어. 막 지금 접신하는 거 같어. 막 흰자가 막 보여. 어떻게 해? 물 마시고 와. 야 나 지금 되게 공포스러웠어. 거의 이런 느낌이었어. 너 이렇게 하는데 어떡하니? 근데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 아 진짜 어떡하지? 썰 하나만 풀어주시면 안 돼요? 듣기만 그래? 여러분 문제 풀어 빨리. 문제라도 풀 거야. 그래. 자 일단 기본 개념 요거고 역함수가 반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값 y값 바꾸는 게 역함수야. 네. 너무 내용만 들으니까 졸린 거잖아, 그지? 그죠. 그러면 우리 저기 송은아, 너 숙제도 안 해? 빨리 문제 풀어. 문제 풀자. 한 3번까지는 선생님이 지금 커버했어. 우리 애들 진짜. 진짜 너무 졸려. 얘기해주면 안 돼요? 재밌는 얘기 야씨. 선생님 진도 늦어가지고 미치겠는데 나는 지금. 선생님 이게 느린 거라고 하신 거야? 느려. 이거 어떻게 느려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좀 이해는 안 가.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얘들아? 서우가 전에는 단원 하나 이렇게 단원이 아니라 끝나면서 수업 시간에 문제 프린트를 좀 풀고 해가지고 기억이 좀 났다는데. 그리고요? 그러니까 뭐 끝나면 그 다음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수업 시작할 때 이렇게 풀고 숙제는 숙제잖아. 그거 플러스 숙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까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숙제로 많이 내줄게 그러면. 아는 거 저는 일단 빠지겠습니다. 아는 거 같아요. 저도 빠질게요. 그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그런 검토하는 단계로 뭔가 조금은 풀긴 풀어야 될 것 같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니네들이 해오는 숙제에서 정답률이 너무 낮은 애들이 너무 낮단 말이지. 너무 낮으니까 원래 틀린 것만 좀 해주고 그 다음 넘어가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개념을 다시 설명하는 거거든. 그러면 니네들이 오늘 딱 가서 오늘 나 레벨업을 좀 다시 손 좀 봐야겠구나 이런 느낌 받아야 돼요. 자 그럼 3번 먼저 볼게요. 3번은 강을 풀고 그렇게 하지 말고 3번은 오히려 3번이 어려워. 유제보다. 표현이 나와요. 자 이거는 근데 어렵다기보다 이렇게 가봅시다. 우리가 역함수를 어쨌든 이렇게 표시하잖아. 이거 3번입니다. 역함수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합성을 이거 역함수의 결국 4야. 그럼 우리는 이걸 먼저 구하면 돼. 그죠? 역함수 4의 의미가 뭐야? 그러니까 원함수의 함수값이 4가 되게 하는 x값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이해됐죠? 네. 그러면 원함수가 뭐야? fx는 로그 3의 x 세제곱 플러스 17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4가 되게 하는 x값이 우리 f 인버스 4라는 뜻이지.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해보면 되잖아요. 데이. 17이 3의 4제곱이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그럼 x 세제곱이 3에는 81이니까 17 빼면 64. 오. x는 4. 4. 아, f 인버스 4가 4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f 인버스 요게 4잖아. 4. 그럼 또 4잖아. 네. 그러면 또 4잖아. 네. 그러니까 4잖아. 됐니? 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역함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보면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f 인버스 4의 의미는 만약에 원함수가 4가 되게 하는 x 값로 의미만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렇게 진행해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5번 볼게. 아니면 역함수 4번 괜찮아? 4번 풀었어? 그럼 5번 넘어갈게. 5번은 우리가 얘를 대소관계를 잘 따지는 걸 그래프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프요? 자, A가 1과 2 사이래요. 5번. A가 1과 2 사이인데 A는 로그 2의 A야. B는요? 뭐가 돼요? 결국 마이너스 로그 2의 A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앞으로. 이렇게 C는 로그 A. 로그 A의 2예요. 네. 자, 그럼 로그 A의 2는 뭐가 돼? 로그 2의 A분의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밑을 통일해 줘야지 뭔가 쉽잖아, 그죠? 그러면 로그 2의 A분의 1.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주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푸는 방법인데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그냥 풀어도 돼. 왜? 로그 2의 A는 그러면 A가 여기니까 양변에 로그 2를 씌워주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게 되잖아. 즉 로그 2의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걸 양변에 여기다 로그를 씌워준 거야. 이해돼? 네.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가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맞아? 근데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그래프로 푸는 방법을 얘기해. 이거면 얘는 어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뭐가 더 큰지도 벌써 나올 거고 A가 B보다 당연히 크겠지. 그럼 관건은 여기잖아. 맞아요? 그럼 로그 2의 A분의 1이 얘보다 당연히 크겠지. 맞잖아. 0과 1 사이에 있는 걸로 나누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석해보자는 거야. 아니 그래, 구하는 건 답 나와.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고 B가 제일 작아. 근데 만약에 범위가 로그 A라는 게 0부터 1 사이야. 내가 여기가 0부터 1 사이야.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로그 2의 A를 X라고 생각해보자. X. 그러면 얘는 Y는 X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가 1,1이야. 얘는 0과 1 사이에서 이 그래프야. 맞아?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로그. 그럼 얘는 이거야. 그지? 요게 Y는 마이너스 X. 내가 얘기한 거야. 얘를 X라고 봤어.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 유제 5-2번을 하기 위해서야. 자, 이건 마이너스 X로 표현할 수 있어. 맞아? 그 다음에 얘는
x분의 1이잖아. x분의 1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 오. 이렇게 생각할게. 야, 우리 유리함수 배웠잖아. 네. 1,1 지나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럼 여기 사이에서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잖아. 오. 맞아요? y는 x분의 1이 제일 크지. 여기 포함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는 저 밑에서 놀고 있잖아. 여기 밑 포함. 요거 보이니? 자, 이걸 왜 얘기하냐? 5-2번 같은 경우가 훨씬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로그 2의 로그 3이구나. 로그 3의 x제곱과 로그 3의 x의 제곱과 로그 3의 x분의 1이야. 되게 헷갈려. 그냥 보면. 근데 내가 해볼게. 이거랑 똑같이 해보는 거야. 아니 너희들 해봐. 한번 해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로그 3의 x를 내가 뭐 x가 됐든 t로 치환해가지고 걔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해석해서 한번 답을 내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방법대로 다 답을 내도 돼. 내 방법대로 안 해도 됩니다. 유제 5-2번 해보세요. T 제곱. 어? 3을 넣었어? 중간에 안 넣거나? 오 신기하다. 뭐 대입해서 풀어도 되기는 해. 오. 오. 모르겠다. 아프다. 얘는 그냥 3 대입하는 게 제일 쉬운데. 그래, 그것도 뭐 센스 있게 푸는 거야. 맞아. 근데 원래 이렇게 뭔가 대입해서 푸는 게 쉽기도 한데, 약간 불안. 불안함이 있지. 대입에서 풀었는데 맞았을지 모르겠다. 그럼 만약에 뭐 인어는 어떻게 돼? 뭐 이렇게 했는데 상관없을 거야. 무조건 어느 하나가 더 크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프적으로 해석해 보면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제 A는 2로그 3이죠. 3x죠. 맞아요? B는 로그 3x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2t고요. 얘는 t제곱이고요. C는 t분의 1이죠. 마이너스 t다.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그러면 이거를 또 똑같이 그려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로그 t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0부터 1. 2지. 아, 9까지니까. 그런가요? 로그 3의 9. 2잖아. 와. 그렇죠? 그러면 1, 2. 그러면 1, 크다. 그러면 여기 1, 2.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근데 2t잖아, 2t. 네. 그러면 4겠죠. 여기. 그죠? 그러면 얘는 t의 제곱이잖아. t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이렇게죠. 여기 1,1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2,4에서 똑같잖아. 맞아?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t잖아.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요 2t가 가장 높고 여기서 y 값이 가장 높잖아, 그지? 그 다음에 y는 t제곱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가 가장 작고 그러니까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고 아니 미쳤어.
A가 가장 크고 B가 그 다음이고 C가 가장 작고. 대입해서 풀었는데 맞았어요. 아니, 대입해도 되긴 돼. 근데